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3월 27일 금요일 순서 들어갑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5호 행사와 관련해서 이거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체포 구금된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1978년 6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20일간 구금됐던 최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의 이런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국가는 최 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었지만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깬 것이죠. 네.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 야당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갖고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유신 체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뒤 안 맞는 논리를 억지로 동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티즌들도 법원의 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번 판결은 술도 먹었고 운전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논리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도 당한 사람만 억울한 사회다. 정권의 눈치를 본 판결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죠. 남한 간첩이라고 하면서 김국기 씨와 최준길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조선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정탐 모략 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충길 국내외 기자회견이 어제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해 미국과 괴뢰 정보기관의 배후 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 수뇌부를 어찌해 보려고 날뛴 극악한 테러 분자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위부는 특히 김 씨와 최 씨가 주로 조선족, 화교, 북한 보따리상 등과 접촉해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몇 푼의 돈 때문에 간첩질을 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들에게도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네. 이어진 진술이라는 것에서 김 씨는 1954년 대전에서 태어나 2003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거주했고, 최 씨도 1959년생으로 춘천에서 태어나 비슷한 시기부터 중국에서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최 씨는 중국에서 남한의 국정원 요원에게 매수돼 북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김 씨가 어떤 경로로 체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 씨는 작년 12월 30일 북한 경내에 불법 침입했다가 경비대에 단속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즉각적인 석방과 송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이
국정원에 매수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고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북한의 조사 내용은 향후 우리 국민들이 우리 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한 네티즌은 이런 정도의 일을 간첩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 북한의 조작 냄새가 난다고 썼고 다른 네티즌도 우리 국정원 하는 일이 아무리 한심하다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북한이 종남몰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서울시가 올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얼마나 오르게 된다는 거죠? 예, 지하철 요금은 현행보다 300원, 시내버스는 200원, 강역버스 요금은 550원을 각각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2007년 4월 이후 변동이 없던 청소년 요금은 80원, 어린이 요금도 50원 올리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 안을 토대로 현재 경기도, 인천시와 요금 조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시의회에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6월쯤 요금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2년 2월 이후 3년 만입니다. 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보통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연동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들 지역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 내용이고 경기 인천과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대체로 불만스럽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은 내려가는데 요금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고요. 네. 다른 네티즌도 적자의 한 원인인 노인 무료 승차부터 없애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명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명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잠시 후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시작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올레.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잡아놔.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도심 곳곳에 많이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우선 이태원의 녹사평역에서 삼각지역까지는 이미 20km 안팎입니다. 반대편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한남대로 따라 이동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2, 3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강남대로 지금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양재역까지 양 방면이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장지 나들목 이전부터 탄전 1교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외곽 성남 쪽은 아직은 큰 무리 없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지금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 지나 원효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마포대교 구간, 이후 양화대교 지나 지금 행주대교까지도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 이전부터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이후 원효대교부터 청담까지도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나라나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이후 성수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도 청담부터 서강대교 지나 원효대교까지도 양 방면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동북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쪽 이동하는데 군자교부터 장안교 구간, 다시 중랑교로 지나 녹천교까지 시속 20km 안팎입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는 수락 지하도로부터 월계 1교 구간, 이후로 성수 분기점 부근에서도 각각 정체 서행하고 있는데요. 교차하는 북부가산도로도 도심 쪽으로는 묵동 나들목 이전부터 하와골 램프까지는 시속 2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의 말이 빛나는 밤에 아이디 금사빠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래요, 저 금사빠예요. 며칠 전에 꼬돌남을 만났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심쿵! 사랑에 빠졌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5포 세대라지만 저 연애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에게 어필하려고 제 인생 짤을 보내줬는데 광삭했는지 답도 없고 맞점 하시라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완전 노관심인 거예요. 뇌생남들은 원래 이렇게 쌀쌀 맞은 건가요? 네, 청취자분들에게 먼저 사연 해석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 전에 퀴즈 먼저 푸실게요. 며칠 전에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새 낱말입니다. 꿀같이 달콤한 재미, 매우 재미있다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인데요. 반대말로는 노잼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뭘까요? 1번 꿀잼, 2번 딸기잼, 3번 포도잼, 4번 도리도리 잼잼.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는 4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 공연입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라디오 DJ처럼 사연을 소개하셨죠. 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도 못 알았겠네요. 그렇죠. 생소하죠. 네. 저도 몇 개는 2번씩 생각해야 돼요. 네. 예, 특별히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새 낱말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네.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금사빠가 뭡니까? 금사빠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줄임말입니다. 금사빠. 예. 그리고 꼬돌남은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네. 꼬시고 싶은 돌아온 싱글 남자라는 뜻이랍니다. 돌아온 싱글 남자. 예. 그리고 심쿵은 좀 짐작이 가시죠. 네. 심장이 쿵. 되게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거나 외모가 훤칠한 사람을 봤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연 속의 주인공은 이혼했거나 부인과 사별한 잘생긴 남성을 보자마자 심쿵,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5포 세대는 뭐 저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2주 전에 퀴즈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네. 연애, 결혼, 출산을 비롯해서 대인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젊은 세대를 일컫는 5포 세대 역시 새 낱말로 등재됐습니다. 어쨌든 연애는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 주인공이 남자에게 인생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인생짤? 예. 우선 짤은 이 잘림 방지, 짤방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네. 사진이란 뜻입니다. 사진? 예. 그래서 예. 인생짤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잘 나온 사진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런데 이 사진을 남자가 광삭했다고 했죠. 예, 광삭. 이때 빛광자를 써서
빛의 속도로 빠른 삭제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리고 광삭을 했다. 예. 맛점은 맛있는 점심 줄임말이고요. 네. 보통 맛점하세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맛점하세요. 예. 네, 맛점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노 관심이었다. 예. 이거 관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건 좀 쉽죠. 노 네, 관심.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뇌생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뇌가 섹시한 남자의 줄임말입니다. 요즘은 이 뇌가 섹시한 남자들이 대세인데요. 네. 뇌생남들을 모은 예능 프로그램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뭐 사람마다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요. 대체로 머리가 좋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네.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남자에게 뇌가 섹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난 한글날이었습니다. 정면 승부에서 인터뷰했던 미국인 타일러 씨 기억나시죠? 네. 예, 그 타일러 씨도 요즘 인기 있는 대표적인 뇌생남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네, 여기서 퀴즈 다시 한번 주시죠. 네, 며칠 전에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새 낱말입니다. 꿀같이 달콤한 재미, 매우 재미있다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인데요. 반대말로는 노잼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꿀잼, 2번 딸기잼, 3번 포도잼, 4번 도리도리 잼잼.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5년 만에 돌아온 명작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는 4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 공연입니다. 네, 이런 신조어들은 뭐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뭐 만드는 법칙 같은 게 있나요? 뭐 법칙 같은 건 없고요. 네. 접두사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접두사로 많이 쓰인다. 예, 예. 보통 좋은 것에는 꿀 이런 거 많이 붙이죠. 뭐 군대에서는 꿀 빤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일이 편하고 시급을 많이 주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꿀 알바. 그렇죠. 아. 그리고 유용한 팁을 갖다가 꿀팁이라고도 합니다. 꿀팁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꿀팁. 내가 좋은 팁을 줄게. 네. 이거 꿀팁이야. 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꿀을 팁으로 주는 건 아니겠죠. 네. 자, 반대로 부정적인 접두사 없다는 뜻의 노가 있는데요. 노잼, 재미없다, 노잼, 그리고 관심 없다, 노관심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더 강조를 하면요. 네. 매우라는 뜻의 개나 핵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개는 좀 부정적인 단어니까 캐라고 좀 귀엽게 쓰는 건데요. 그래 공감한다. 캐공감. 내가 너 생각에 캐공감해. 이렇게 쓰고요. 또 핵노잼 하면은 핵노잼. 정말 재미가 없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인터넷 세대다 보니까 빠르고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압축했을 때 오히려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말은 시대의 반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요. 이번에 국립국어원이 소개한 새 낱말에는 5포 세대, 경력, 절벽, 복지는 원하지만 세금은 내기 싫다는 아웃 오브 마이 포켓의 줄임말인 눈푸조. 눈푸조? 그리고 사교육 정보에 정통하고 교육열이 높은 엄마를 가리키는 돼지맘 등. 돼지맘? 예. 돼지, 그 새끼 돼지가 줄줄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돼지맘처럼 해서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물론 표준어가 아닙니다. 표준어는 아니고. 예. 사전에 등재됩니까? 예, 사전에 등재되려면요, 조금 더, 사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며칠 전에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새 낱말입니다. 아직까지 표준어는 아니고요. 꿀같이 달콤한 재미, 매우 재미있다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인데요. 반대말로는 노잼이 있습니다. 이 단어 뭘까요? 1번 꿀잼, 2번 딸기잼, 3번 포도잼, 4번 도리도리 잼잼.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5년 만에 돌아온 명작 연극입니다. 경숙이 경숙아버지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는 4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 공연입니다. 네, 그래도 뭐 힌트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아주 직설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꿀맛이다. 이러죠. 꿀? 꿀입니다. 꿀맛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화 선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문화 선물은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초대권입니다. 우리 딸은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쓸까 하는 아버지와 우리 아빠는 말이 안 통해라고 생각하는 딸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 연극인데요. 2006년에 초연 이후 공연 때마다 관객과 평단의 열렬한 호응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번에 5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와 봄처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소박한 가족애를 담고 있는 명품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를 관람하실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4일 토요일 6시 공연이고요.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공무원 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여야 안 모두가 나온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공무원 노조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시각에도 줄다리기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타협기구에 공무원 노조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죠. 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밖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인터뷰 때문에 잠깐 나와주셨군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들 오고 갔습니까? 공적연금 미진한 사항들을 예. 논의할 수 있는 실무기구를 예. 양당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건의를 하는 것하고 양당 대표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예, 양당 원내대표에게 예. 미진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하기로 한 거고요. 예. 그다음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예. 이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 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아직 회의가 안 끝났다면은 더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모양이죠? 아마 마지막으로 대충 이제 대타협기구 활동을 종료하면서 예. 이제 위원님들 이제 그동안에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한 입장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는 정도예요. 예. 네. 그러면 대타협기구는 내일이 끝나죠. 활동 시간이 내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활동 시간을 거기서 끝이기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대타협기구 활동은 끝나는 것이고. 끝나고. 그러면 이제 특위로 넘어가게 됩니까? 예, 특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당 원내대표께서 이제 합의하셔가지고. 예. 이 대타협기구가 사실 상당히 많은 의미 있는 결론들을 많이 냈습니다. 네. 예, 그것들의 미진한 사항들을 실무기구를 설치해서 계속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아, 예. 그 실무기구에 위임을 했다고, 인계를 했다고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실무기구는 활동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기간을 특별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예. 양당 원내대표께서 합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안을 내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이었죠. 예, 그 안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낼 수는 있다. 더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현재 소득 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예. 소득 단절 구간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정년이 60세인데 네네. 연금은 65세부터 주기 시작하면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네. 그런 소득 단절 구간은 해소되는 것이 맞는데 예. 임금 피크제라든지 네. 퇴직 후 재고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거부한다, 반대한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 앞에 말씀하신 그 실무기구에서 앞으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그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공무원연금법의 어떤 향후 바람직한 연금의 최저 수준 우리 현재 소득 대체율을 지키면서 네. 또 재정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뭔가 합의를 유의미한 결론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기여율이라든가 지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실무기구에서 타협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거기에 따른 지금 재정 추계 모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추계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 하게 되면 얼마를 더 받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나름대로 이제 우리 현지 공무원 우리 노동자들의 의견들을 청취해 가야 되겠죠. 네.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각 안에 따른 모형 결과가.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여야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합의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회적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고 유의미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공적연금 전체에 관한 이 사회적 기구가 별도로 또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 사회적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서 예, 저희들 그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계속 국민들의 뭐 혈세를 낭비한다고 비난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이 개혁되면서 그 국민들의 어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상향 평준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가 된 것이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기구에서 이제 큰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걸 실무적인 것을 실무기구에 넘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공적연금 전체에 대한 사회적 기구를 만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하고 이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관련에 가는 것까지 같이 다 함께 논의해서 함께 단일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공무원연금만 따로 먼저 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 아마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강화 부분은 논의 기간이 길어져야 되겠죠. 한 2년 이상 걸릴 거니까. 네네. 아무래도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된 게 있으니 뭐 사정은 좀 속도는 공무원연금이 먼저 바뀌게 되겠죠. 네, 공무원연금을 먼저 타결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고 2년이고 더 걸려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찬성을 하신 거네요. 그 사실 저희들은 이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저는. 예. 근데 저희들은 사실 이 합의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공무원연금은 현찰을 주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수준을 좀 향상시키는 거는 부도날지도 모르는 어음으로 받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대타협기구 안에 지금 남아있는 위원들이 이런 결정을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니 이제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저희 내부 조직 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아마 긴급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이제 더 내부 논의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가 말이죠. 김성광 위원장께서 관여하고 있는 전국 공무원 노조죠. 전국 공무원 노조가 있고 또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이 한국 교직원단체 총연합회가 있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있고 이 네 단체의 목소리가 다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희들 공동투쟁본부가 아마 조만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각 조직별로 자기 입장들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우리 그 공무원 공투본에서 국민연금을 좀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저출산율을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아, 예. 그런데 내일 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시는 것을 예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예정대로 이옵니까? 예, 예정대로 집회가 진행될 것이고요. 지금 참가 인원은 대충 파악한 바 10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집회 명칭은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계약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입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연금 계약을 저지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 여야 정치권에서 사실은 시간 폭탄 같은 걸 돌려놓고는 저희들한테 국민연금 부분을 당근처럼 줄 테니 공무원연금은 스스로 살을 깎아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09년도 공무원연금 계약할 수 있는 데까지 최고 수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법으로도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30년 근무하고
5급으로 퇴직하면 예. 연금이 147만 원인데요. 예. 통상 한 20년 정도 근무하거든요. 23년 정도. 예.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9급으로 임용돼가지고 80% 9급으로 임용되니까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 사람들이 20년 근무하고 6급으로 퇴직하면요. 네. 지금 현재도 받는 연금이 98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소득 대체율 부분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네네. 부담률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7% 내는데 9%로 올리면 예. 국민연금보다 2배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비가 1이고 그러면 우리는 2가 돼야 되는데 1.9거든요. 네. 지금도.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맞춰야 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김성광 예. 공두번 공동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어디예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오늘의 시사 금요 퀴즈 많이 답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화 선물은 명작 연극 경숙이 아버지 초대권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